이렇게 이 한 앵글에 이렇게 우리 넷만 들어온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인연이 있었죠? 근데 이상한 JYP 계야 그냥. 제가 우리 우리 같이 일을 했지. 그렇죠. 네. 아니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대변인. 그지 현 변호사가 이 대변인 할 때고 우리 이제 상금 부대변인 그렇죠, 이럴 텐데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때 활약이 제일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대 최고의 활약 제가 아니었어요? 대변인 된 거는 이제 총선에 일찍 출마를 못해가지고 그런 거고 뒤에 총선에까지 그래도 우리 선거까지 갔던 분들은 이제 뒤에 들어온 거고 그때가 활약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막강 활약. 그 인연이 있네. 네, 뭐 근데 네, 뭐 저는 그냥 JYP 하기로 했습니다. 미끄러져서 당해왔어. JYP 계 위에 네, 남계가 있는데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주제 썸네일 나간 거는 사실 왕이 되고 싶은 남자래요? 왕이 된 남자래요? 누구래요 지금 저 그림은? 제가 지난 그 이전 목소리가 굉장히 안 풀렸는데 부울경 제가 1박 2일 가기로 하고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너무 흥에 취해가지고 2박 3일을 다 하고 인천에 또 올라와서 어제 인천 합동 연설회까지 다 끝내고 났더니 지금도 아직 그 여독도 풀리지도 않았고 그 흥도 풀리지도 않았고 술독이 안 풀렸다고 해야지. 계속 지금 알딸딸한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첫 토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산 갔었던 날 그러니까 주말 금요일 말고 토요일 날 이게 터졌나요? 네, 왕자가?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벌써 이전에 토론에 2차례 이상 그 전에도 이 왕자를 새겼는데 점점 커졌고 세졌던데 보니까. 글자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잘안 보기엔 그런 것 보였는데.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아마 좀 불안하니까 토론에 아무리 갈 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써놓을 것던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토론회에서 선방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왕자 써가지고 그랬나 효험 보다. 있었던 이게- 그런가 보다. 이게 효험을 받았다. 효과, 왜냐면 토론에서 그렇게 실수를 안 했어 많이. 예. 그리고 오히려 토론에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 그래갖고 아마 좀 더 크게 쓴 거 아닌가. 영빨이라 그러잖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해서 쓴 거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걸 딱 보는 이 뉴스를 토요일 아침에 누군가가 막 보내줬어요. 동시에 여러 명이. 근데 그걸 보고서 야, 이 사진 장면이 이렇게 해서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서 이게 청부 고발 그리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터지고 나니까 그 뉴스를 덮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지저분한 얘기예요 보니까. 아니 뭐 히틀러가 하이 히틀러 이러듯이 하이 왕 하이왕? 하이 왕.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캠프 얘기가 참 신뢰가 안 가는 게 처음에는 물론 뭐 처음이다 이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앞에도 있는데 동네 할머니가 해줬다. 그 사는 동네 어딘지 아시잖아요. 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무슨 동네 그러면 어디 저기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뭐 뭐 시골 같은데 할머니 같은 거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데 그 아크로비스타라는 데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가 와서 뭘 해주고 할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이웃들도 서로 교류하는 거 그렇게 되게 싫어하는 이거 어렵죠.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상복합으로 굉장히 그 보안도 동네 까다롭고 그런 있어요. 주술을 하는 분이 사시거나 같은 동네 아니면 평소에 제가 보기에는 뭐 부인도 뭐 그런 걸로 논문도 썼다 그러고 그렇죠. 뭐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인과 가까운 뭐 그런 분들이 교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가 해주셨 지지자 할머니가 해줬다 하기는 조금 그 옹색한 거죠, 좀안 옹색한 맞는 얘기 같아요. 아니 뭐 글자 색깔도 붉은색이잖아. 붉은색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사람이 부정 느낌 나네. 네, 부정 느낌 나네. 보통 이렇게 붉은색을 쉽게 쓰지 못하거든요. 웬만한 일반인들은 이게 혹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또 붉은색을 약간 경계하는 게 있잖아요. 터부셔죠. 네, 터부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주술적 의미로는 붉은색을 반드시 써야 되니까 액을 막기 위해서는 뭐 다 붉은색으로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전문가 솜씨가 느껴져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 캠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대응이 너무 옹색한 게 처음에 김병민 대변인은 사실 그냥 써주고 나서 또 손을 씻었는데 지워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그냥 전 국민들이 다 그거 해봤잖아요 또. 그거 세정제로도 지워지는 건데. 아니 그 안 소독 돼. 이제 왜냐면 이제 소독제를 일상에서 쓰니까 우리가 그렇지. 어느 지역이나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출입구에서 손 소독해 주시고 체온 체크하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서 쓰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면 소독제를 발라서 손에 문지르면 다 지워집니다. 그게 알코올이라. 뭐 그 김병민 대변인이 그걸 윤석열 후보가 썼는지 알았겠어요. 나중에 이제 변명하라고 억지로 끄집어내니까 이제 제가 별말 다 아는 거지. 이게 뭐. 보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뭔가 엇박자고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느껴졌고 또 하나 이제 너무나 드러나는 거짓말들이 계속 누적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버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김만배 누나 천화동인의 1호 그 대표 주자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분의 명의의 집을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그쪽을 팔았잖아요. 팔면서도 뭐 부동산에 내놨다 우리가. 근데 그것도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또 주말에 페이스북 쓰셨잖아요. 도대체 어느 부동산에 내놨냐 한번 얘기해봐라. 분명히 공인 중에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거짓말에 가깝게 했던데 우상호 의원님이 그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의원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죠. 보기에 어느 부동산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주인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내놓고 이제 바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뭐 짜놓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형식만 그러니까 도장만 받는 식으로 왜냐면 그래야만 오해를 덜 받으니까. 뭐 그런 그럴 것도 수도 있고 있죠. 뭐 법적으로도요. 그냥 공인중개사를 걸쳐두는 게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여기 뭐 변호사님도 뭐 계시니까 뭐 아시겠지만 현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 사건에서 꼭 그럴 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뭐 사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파는 게 뭐 빚을 회피하기 위한 거다.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매수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는 것들 때문에 보통 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인 물건을. 아침에 내가 껴도. 김용남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씻지 않았냐 맨날 방송까지.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 손가락 손가락만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 위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사건은 윤석열이 직접 저지르고 예. 계속 수습은 네. 대변인단이든 캠프에서 하는데 그 수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죠? 어떻게 손가락만 씻어요? 아니 근데 정말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런- 사실 뭐 이게 그냥 해프닝일 수 있어. 네. 해프닝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박근혜 최순실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국민들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좀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 우리 그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것처럼 이게 그 흔히 하는 검찰총장 하다가 정치권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뭐 사설 정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주 명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그렇지. 많이 돌았죠. 아, 이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의존하고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국정을 또 만약에 운영한다면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 걱정이 그거죠. 오방색. 그 최순실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식 때 나무 생각나세요? 뭐 오방색 그쵸. 실이 막 네. 달려있던 나무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뭐 매사에 그것에 의존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전통 무속 신앙, 뭐 토테미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에 뭐 매몰되는 걸 떠나서 우리 전통 한쪽에 또 누가 생각 무속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는 또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이 시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 막 손에다 쓰고 손 아니고 뭐 다리 뭐 이마에 쓰라고 했으면 이마에 아마 쓰고 나왔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너무 아, 근데 납득이 안 되고 정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그거에 대해 그쪽에서 굉장히 좀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최부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이런 칼럼을 쓰시는 분이 있죠. 조선일보의 최부식 기자, 네. 최부식 대기자인가요? 명예 기자인가요? 이제는 뭐 아마 현역에서는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간 거기서 기자로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본인의 뭐 칼럼도 쓰지만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이른바 최부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넷 뭐 페이지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2018년도에 무슨 역술가 한 명 같은 도사 같은 사람 한 명 만나가지고 기사를 쓴 게 있어요. 머리 하얗신 분. 머리 하얗시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 윤석열 전 총장의 멘토고 자신을 연결해 준 건 부인 김건희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도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매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원 논문도 무슨 운세 시스템과 관련된 거를 뭐 인터넷과 결합시켜 가지고 그래서 논문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그 김건희 씨 주변으로 보면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양모 검사의 그 어머님도 그렇고 이렇게 역술가나 무속인들하고의 연결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게 아닌가. 근데
국가 운영을 역술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뭔가 그렇게 불확실한 역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과연 국가 지도자로 나서는 게 맞느냐. 실제로 심지어 보면은 5차 때는 글자도 더 커지고 아니 장동을 쏘듯이 자꾸 왕에 가까워져. 강해지고 네, 세지고 장동을 쏘듯이 TV 화면에 정면으로 탁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하면서 기운을 자신이 탁 쏘면 이거 지지자들이 딱 그 막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신한테 이렇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좀 너무 약간 이게 정치를 희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 어떤 매사에 약간 뭐 주술 같은 것 측면에 의존하는 분들이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른바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주술가라는 이름으로 역술가라는 이름으로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남녀 차별적인 건 아닙니다. 남녀 차별적인 건 아닌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보기에 막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부인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네, 왜냐하면 뭐 논문 박사 논문 그 정도 쓸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나올 때도 그렇고 지금 이 그 대부분 보면 사실은 뭐 집도 부인 집이고 돈도 장모나 부인 돈이고 그럼 사실 윤석열 총장 그냥 몸만 간 거거든요. 그럼 이 선거에 캠프를 꾸리고 사람들을 만들고 이럴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아닌가 부인이나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배우 조정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박근혜의 최순실 같은 분이 부인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라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역술하고 무속 하고 또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우리 점 보는 거하고 사주명리 이런 건 또 조금씩은 달라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제 왕들은 다 점을 쳤거든. 점을 치고 이제 명리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그게 뭘 하고 연결되냐면 천문하고 연결돼요. 천문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음양 오행에 근거해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좀 과학적인 요소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려면은 기상청에 전화해보고 우리 뭐 길일 잡잖아요. 네. 길일 뭐야? 비 안 오는 날이 길일이야. 그냥 그냥 기상청에 전화 일기예보 예측해보고 이런 날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선거 출마할 때 그런 거 한 번 안 봐봤어요? 다 보고 보고 되자 그냥 한 번씩. 나 명리 사주 명리.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안 아니어도 봐봤어요. 안 봐봤어요? 주변에서들 막 맞아, 봐주기도 맞아, 하고 맞아.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 일 터지고 나서 저는 사실 뭐 이거에 대한 논평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거 듣자마자 화들짝 그냥 아주 우습게 다루기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제 이제 페이스북에 누군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 남 위원장도 전에 보니까 점 보고 다닌다고 어디 누가 말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 보러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점을 봐본 적은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주신 말씀 제가 아주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의존하는 무속에 의존하는 그런 것과 뭐 우리가 진짜 흔히 말해서 왜 재미로 점을 뭐 보거나 또 많잖아요. 타로 뭐 이런 것도 길에 많고 그러니까 우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간 뭐 궁금증 이런 있죠, 걸로 그런 거. 재미삼아 예. 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저희가 욕하고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대응 중에 윤석열 후보 측 대응 중에 한심했던 게 그 얘기를 하던데 홍준표 후보가 욕을 하니까 홍판석에서 홍표로 바꾼 게 그 누가 바꿔줬냐 점쟁이가 바꿔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바로 반격이 그거잖아요. 김명신에서 김건희는 그러면 할아버지가 바꿔줬냐 이런 다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준이 형편없는 게 무속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그다음 또 저는 왕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거 국가의 지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면 그 이야기 잘하는데 우리 프레지던트 있잖아요. 네. 대통령 이런 표현을 이야기해요. 프레지던트 영어의 어원이 뭔가 하면은 남보다 살짝 앞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한 발짝 앞에 앉아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 우리 폐하, 전하, 각하 이런 거 들어가시죠. 폐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밖에는 계단 밑에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뭐야? 전 밖에 있는 거예요. 근정전 무슨 전. 그 정도거든요. 근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동등한 높이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앞에 서서 회의를 주재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런 그 대통령이 되는 자리인데 왕이라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흔히 하기에는 이 사람은 국가가 대의제에 의해서 어떤 기구가 운영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왕처럼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실제로 최근에 그렇죠. 모든 뭐 정책 부분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정치 철학이 저는 80년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500년 전 사고. 500년 전 아, 네, 왕이 되고 싶은 남자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로 정리를 에이씨. 하고요. 왕뚜껑이나 먹어라. 씨. 짜왕. 짜왕.